안녕하세요 형님들, 수족관 착시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어항 늘리거나 환수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실 거예요. 오늘은 물길, 수족관을 하면서 기본적인 물에 대한 노가다와 기본 개념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거를 제가 지금 이 계절의 콘텐츠로 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같은 계절의 환절기에 좀 받아놓은 물도 약간 찰 수 있고 환수한다고 받아놓은 물을 어항에다가 이렇게 들이붓는다, 이렇게 되면 어항 입장에서는 굉장하게 물 변화가 빨리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에로모나스가 잘 오고 온도 변화가 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상황을 우리가 굳이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계절에 이 콘텐츠를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요즘 날이 춥잖아요. 날이 춥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건 더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히터를 쓰지만 그래도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스토어팜에서도 파는 건데, 그냥 뭐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물 노가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스토어팜에서 사주시면은 감사하고, 일단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집에 정수기 같은 거 다 있으시죠? 정수기가 없더라도 뭐 커피 머신을 쓴다거나 어찌됐든 간에 주방 밑에 열면은 물 라인이 이렇게 나 있을 거예요. 저희 집 싱크대 밑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정수기 라인으로 빠지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쓰셔도 되고, 정수기 앞으로 바로 들어가는 라인을 따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정수기로 들어가는 원수, 어쨌든 이 물은 수돗물이겠죠. 당연히 수돗물이겠지. 이 수돗물을 중간에 가위로 끊어서 요걸 연결해 주는 겁니다. 선은 이렇게 지나가겠고, 이 부분은 우리가 새로 쓸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의 물을 어항으로 당기는 거예요. 근데 수돗물을 그냥 어항으로 당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요 필터죠. 제가 판매하고 있는 필터는 앞에는 세디번트라 그래가지고 침전 필터, 두 번째는 이제 염소를 제거하는 필터가 되는데, 하나는 첨가본이고 하나는 야자탄이에요. 그거는 다양한 염소군을 골고루 잡아줄 수 있다, 이런 기능인데, 어디서 사나 뭐 마찬가지 기능이긴 한데 정수기랑 약간 구성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정수기는 물고기한테 필요한 걸 다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순수한 수돗물에서 염소만 거르는 물을 쓸 거예요. 일단 이 염소를 왜 걸러야 되냐면은, 당장은 괜찮을 수 있어요. 염소가 가득한 물을 어항에다 넣는 거 당장은 괜찮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독이 되면은 얘네가 서서히 맛이 가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왜 죽는지 알 수는 없어. 왜 내 물고기가 맛이 가고 멍 때리는 거 같고 유형도 제대로 아는 거 같고 기운이 빠지는 거 같지? 이런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수돗물로 직수를 하지 않으셨는지.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수족관 예수로 염소가 제거된 물을 쓰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차피 이거 집에서 구현하는 게 어렵지가 않기도 하지만, 우리가 물고기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괜히 무리해가지고 수돗물로 환수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이제 부엌이나 어딘가에 나오는 정수기 라인이 없으실 경우는 직접 만드셔도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변환수전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집에 있는 샤워기나 아니면은 집 싱크대에 있는 싱크대의 머리랑 맞아요. 그걸 분리해서 여기다 그대로 끼우시면 돼요. 그대로 끼우시면 되고, 만약에 이걸 영구적으로 봉인하실 분들은 테프론 테이프라고 해가지고 다이소 가면 1,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거 사다가 한번 감으신 다음에 고정을 하시면은 영구적으로 봉인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봉인을 안 하면은 물이 찔끔찔끔은 새요. 수도 녹아다가 그래. 원래 테프론 테이프라는 걸 감아야 이제 그 테이프에 밀리는 압으로 인해서 물이 안 새는 건데, 우리는 환수할 때마다 뺐다 낄 거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은 요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샤워기 헤드에다 이걸 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샤워기인데 샤워기를 여기다 돌려서 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물이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필터에다 끼는 거예요. 필터에다 끼우면은 이 필터에서 물이 지나서 나오는 거겠죠. 여기서도 앞서 설명드려야 되는 게, 이 필터를 지나면은 첨가본을 지나기 때문에 pH가 약간은 오를 텐데, 처음 쓰시는 분들은 물을 20리터 정도 흘렸다가 쓰시면은 pH가 오르진 않아요. 근데 이 pH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뭐 엄청나게 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는 것만 잠깐,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 걸러 듣는 느낌으로 들으세요. 원수가 7.5라고 칩시다. 이 필터를 쓰면 약간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필터를 쓴다고 해서 이 pH가 뭐 계속 영구적으로 올라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받아놓은 물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원수랑 똑같아져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어항에다가 기포기를 세게 틀어놓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수조에다가 폭기 상태만 유지를 시켜도 pH가 올라가요. 자, 세 번째,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 수조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pH가 내려가요. 우리는 이걸 바닥재로도 약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pH를 측정하는 것, 시약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물에 이렇게 화학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그 반응에 의해서 좀 정확하게, 완벽하게 측정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pH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부러 목적이 있어서 고의적으로 뭔가 환경을 조성해서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막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pH를 버퍼해주는 여과제도 있잖아. 그냥 여과제만 넣어놔도 pH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렇게 해서 생물에 맞는 이제 여과제를 구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야. 그 정도로 신경 쓸 정도로 물고기가 예민하면은 한국에서 물고기 못 키웁니다. 자, pH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 필터에서는 이제 염소가 지나간 물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수족관에서 이 물을 마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수기 호스를 사다가 여기다 꼽으시면 되는 거예요. 정수기 호스 6mm짜리라고 하거든요. 4분의 1짜리. 결합은 어떻게 하냐? 일단 꽂으면 그냥은 안 빠져요. 근데 이 동그란 부분을 눌러서 빼면은 쏙 빠집니다. 그러면 이 물을 갖다가 어항에다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빠르게 돕게 하기 위해서 이걸 들고 나왔는데, 이제 이걸 틀면은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나와요. 염소가 지난 물이라 맞춰도 되는데 씨발 흘렀네. 자, 아무튼 간에 이 물을 이제 어항에다 집어넣을 건데요. 우리는 이제 편하게 하려고 이 볼탑이라는 걸 써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꽂으시면 돼요. 그냥 꽂으시면 되는데, 해체하고 싶을 때는 이 동그란 부분을 안으로 눌러서 바깥으로 선을 뽑으시면 싹 뽑혀요. 자, 아무튼 간에 이걸 꽂아서 어항에다가 걸어줍니다. 여기다 꽂아야 잘 보이려나? 자, 어항에 이렇게 해서 꽂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밸브를 돌려주면은 물이 나오겠죠. 자,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항에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이 다 차면 어떻게 되냐? 물이 다 차면은 이렇게 싹 올라가면서 잠기죠.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만 해두시면 이제 여러분들 볼일 보고 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장점이 뭐예요? 물이 급속하게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가정집 수압에 따라서 이게 뭐 엄청 빠르게 차냐 느리게 차냐 이 차이가 있겠지만,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물이 우리가 막 빨리 채우고 싶다고 해도 관이 6mm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막 샤워기에서 나오는 그런 쏴한 그게 아니라 얇은 관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빨리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늘 손님들한테 말하지만 냉수로 환수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물이 천천히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물고기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잠깐 온도 내려가는 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피를 지금 28도에서 키우고 있는데, 이 물고기를 서서히 낮춰가지고 갑자기 막 10도, 5도 막 이런 완전 냉수에다가 살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잠깐 정도는 히터가 도는 동안은 그 정도는 냉수가 들어가도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거를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뭐 온도 스윙이 뭐 어쩌고 해서 이렇게 되게 큰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물방이나 수족관 하시는 분들은 장사 어떻게 하겠어. 더운 물 데펴서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물을 다 빼고 냉수로 해도 괜찮아요. 뭐 얼음장 같은 물 집어넣어도 괜찮아. 어차피 안에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 금방 올라가요. 그리고 가정집 같은 경우는 히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금방 당연히 올라가겠죠. 얘 물 들어가는 순간부터 히터가 막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막 90% 환수하는 게 아니잖아. 물을 보통은 30% 정도 갈잖아요. 보통은 50% 30% 이렇게 막 갈잖아. 그 정도 가지고 막 얘네들이 죽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이거 만약에 이런 걸로 해서 죽었으면 물고기 건강이 이상했던 거지, 막 온도차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이제 진짜 막 실내도 엄청나게 춥고 찬물도 막 90% 갈겨야 돼, 이럴 때는 어항에다가 메틸렌 블루 같은 걸 미리 뿌려놓으면 괜찮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어항 뭐 그래봤자 10개도 없죠? 우리 손님들은 보통 어항이 30개는 넘어요. 미리 어항에다 메틸렌 블루를 뿌려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환수를 한다고 물을 다 빼놓은 상태에서 메틸렌 블루를 뿌려놓고서는 이런 방식으로 환수를 하면은 백전병이 안 걸립니다. 그냥 노하우지, 노하우.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항이 여러 개이신 형님들 어떻게 할까요? 어항이 여러 개면은 더 간단해요. 우리가 물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볼탑을 여러 개 설치하면 되겠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미 제품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어항이 이게 2개라고 칩시다. 2개라고 쳐서 우리가 지금 이 두 군데로 물을 집어넣어야 돼. 두 군데로 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이 둘끼리 볼탑을 합쳐주면 되잖아요. 얘랑 얘랑 볼탑을 연결해준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물이 두 군데에서 나오겠죠. 근데 이제 가운데를 T자로 나눠서 물기를 내줘야겠지. 그래서 T자 피팅을 이용해서 짠! 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어항이 2개건 3개건 4개건 간에 어항마다 요것만 달아놓는다면, 아니면은 그냥 뭐 환수할 때마다 뭐 1층에 어항에 2개가 있으면 2개, 위로 2개 이런 식으로 연결만 하면은 물을 동시에 가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어항 2개라고 치고 지금 제가 볼탑을 이렇게 걸어 놓은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요거 원수를 이제 꽂아주는 거죠. 원수를 꽂고 물을 켜준다. 자, 물이 지금 양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형님도 보시면 이제 물이 일로 나가서 볼탑에서 지금 물이 양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항이 여러 개시면 이런 식으로 구현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해하실 거, 물이 좀 멀거나 높거나 있어도 상관이 있냐? 몇 층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차는데 이제 순서야 있겠지. 예를 들어서 1층에 있는 게 먼저 찬다거나 이 물이랑 가까운 데가 먼저 찬다거나, 그건 이제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무조건 어항에 물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시면은 집에 어항 늘리는 게 문제가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만 해놓으시면 우리 형님들이 이제 환수하실 때 물만 좀 셀프로 빼시고, 그리고 물 빨리 빼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도 소개를 해놨잖아요. 모터 달아가지고 빨리 빼는 거. 물만 빼놓으시고 이것만 걸어 놓으시면은 외출을 한다거나 밥을 먹거나 이렇게만 하셔도 괜찮겠죠. 요거 쓸 때 주의사항, 혹시 여기에 여과기 같은 게 걸려 있거나 이걸 제대로 결합을 해놓지 않으면은 이게 만약에 빠져가지고 물이 딴 데로 흐르면 집에 물난리가 나서 정말 큰일이 나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지형지물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 한번 구동을 해보면서 여과기나 다른 기타 장애물에 의해서 이게 볼탑이 잘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만 확인을 해보시면은 저처럼 퇴근할 때 그냥 물 켜놓고 퇴근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영상을 찍어봤는데 이해가 되셨으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물라인 따는 게 진짜 결코 힘든 게 아니에요. 가위만 있으면 되고 눌렀다 뗐다 요것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항 물 가는 게 사실 진짜 제가 뭐 늘 말로 환수 미루지 마 이거 말은 하지만 좀 귀찮잖아요. 이거 막 언제 막 물 나르고 있어. 저도 집에는 볼탑을 안 해놔가지고 거북이 어항 화장실 가가지고 물 떠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데, 거북이니까 괜찮아서 그런 거긴 한데 물고기 같은 경우는 사실 해야 맞아요. 해야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 겨울 나실 때 이거 좀 써서 좀 편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나시면은 뭐 집에 안 보는 책 있는 책장이나 침대, 어차피 바닥에서 자면 되잖아요. 식탁도 그냥 테레비 앞에서 먹으면 되고, 테레비도 사실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핸드폰으로 넷플릭스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정리할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집 정리 한번 싹 다 하시고서는 그 자리를 다 어항으로 채우세요. 물 채우는 거는 얘가 내줄 거거든요. 여러분 환수 미루지 마세요.